안녕하세요, 백설마니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결혼 Q&A를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Q&A 1편에서는 돈이나 잠자리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답들이 있었으니까요.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 끝나고 꼭 같이 확인해 주세요. 6번째, 아기 낳기 전후로 결혼 생활과 부부 사이가 극명하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궁금해요. 벌써 무섭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결혼 극 초반에 3년에서 5년 동안 그때가 이혼율이 진짜 엄청나게 높아졌대요. 그 말은 그때 이혼 안 하고 지나갈 정도면 거의 다 웬만하면 어떻게든 버티면서 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그 신혼 기간 중에 이혼까지 갈 정도로 크리티컬한 문제들이 대부분 돈과 잠자리 때문일 것이고, 또 잠자리는 임신과 출산에도 연관이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여자의 임신 기간에 딴 여자랑 잠자리 한 거 들킨 남자들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산을 하고 나서 여자가 호르몬 변화나 수면 부족, 체력 고갈로 반 미쳐버려가지고 극도로 예민해지는 문제. 저도 이때 공황장애에 걸렸습니다. 세 번째, 사실 이세가 나왔을 때 남자들도 심리적으로 이상해지는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데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오로지 저만의 생각입니다. 뭐냐면 남자들이 첫 번째 아기를 딱 만났을 때 그때 심리적인 타격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남자들은 내 인생에서 내가 1순위 그리고 2순위는 우리 엄마, 이런 게 굉장히 견고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자들은 안 그래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남자들은 이게 평생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했던 것 같은데, 그에 반면 여자들은 자신의 인생의 1순위가 본인이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10대 시절에는 남자 아이돌에 빠진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서는 평생에 걸쳐서 남자 아이돌이라던가 아니면 여자 아이돌 혹은 동성 친구 혹은 남자친구, 이런 사람들이 본인 인생의 1순위나 2순위를 차지한 그런 시절들도 있을 거고, 이런 인생 순위의 변동들이 남자들보다는 훨씬 더 잦고 흔한 일이었지 않을까. 여자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호르몬이 한 달 단위로 계속해서 바뀌는, 말 그대로 갈대 영혼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그에 반해서 남자들은 1순위가 자기 자신, 그 다음에 2순위가 우리 엄마, 이렇게 30년 이상 살아오다가 자기 2세가 딱 나오는 순간 이 2세랑 나, 그리고 우리 엄마랑 이 2세 엄마, 와이프죠. 이 4명 중에서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3등이고 4등일까? 그게 딱 출산할 때부터 엄청나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면 여자분들은 임신했을 때부터 40주라는 기간 동안 자기 배 안에 이미 어떤 타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뭔가 계속 생각이 돌아가요. 나오는 호르몬들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근데 남자들은, 이 여자들의 임신 기간 속에서도 그 타인의 뱃속에 있는 타인을 좀 모르쇠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러다가 출산을 딱 하는 순간 이제는 정말 피할 길이 없는 거야. 나, 2세, 우리 엄마, 우리 와이프, 이 4명 중에 이제 내 인생을 누구한테 갖다 바쳐야 되는가. 특히 그 남자의 아빠가 평생 내 인생의 1순위는 바로 나 자신, 이렇게 살았던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분들은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 아빠한테도 딱히 내가 1순위나 2순위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는 내 1순위, 2순위를 누구로 하지? 나는 몇 등이고 우리 엄마는 이제 몇 등으로 해야 되지? 우리 아빠도 딱히 우리 엄마가 1순위나 2순위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엄마는 누가 챙겨주지? 자기 와이프가 출산을 한 바로 그 순간 비로소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30살이 될 수도 있고 35살이 될 수도 있고 이제는 또 40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결혼을 워낙 다들 늦게 하시고 출산도 늦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이제 그 남자분의 어머님은 몇 살입니까? 그 두 모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 인생의 1순위, 2순위였던 기간이 무려 40년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머님 나이가 거의 70이 가시죠. 얼마나 그 아드님 눈에 가냘파 보이겠습니까? 그때 그 남자분은 자기 엄마를 내 인생 2순위였는데 거기서 이제 3순위나 4순위 갑자기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너무 죄를 짓는 것 같고, 정말 그렇게 해도 되나? 왜냐하면 본인 엄마한테는 여전히 본인이 1순위거든요. 그래서 돈의 흐름이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했잖아요. 나랑 우리 엄마를 위해서 썼던 그 돈을 이제는 2세랑 2세 엄마를 위해서도 써야 돼. 그러면 2등분 했던 돈을 4등분을 해야 되나? 아니면 다시 1, 2위한테 몰빵을 해야 되나? 요즘 남자분들이 돈을 버는 시기가 너무너무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번 지 얼마 안 됐는데 결혼을 하려고 하면 나 우리 엄마한테 돈을 많이 못 썼는데, 그것 때문에 결혼을 미루시는 남자분들도 저는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를 낳고 나면 신체적으로 박살이 났는데도 잠을 못 자는 여자랑 심리적으로 혼란스러운데 자기가
왜 혼란스러운지도 모를 것 같은 남자랑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나서 갓난아기 애랑 이 셋이서 환장의 콜라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년의 기간 동안 사람이 정말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이거를 이 셋이서 잘 헤쳐나갔다. 엄마, 아빠, 아기가. 그러면 그 뒤로도 웬만하면은 잘 지나갈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기를 낳고 나서 부부 사이가 좋을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지식들을 좀 미리 알고 각오를 다지신다면 그래도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7번째 질문입니다. 집안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담하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손이 야무지질 못하고 생활력이 약해서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제 주변에 관찰을 해봤을 때 보통은 한 명이 요리를 하고 나머지 한 명이 요리 이외의 집안일들을 거의 다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만큼 요리라는 분야가 정말 중요한 분야고 나머지 일들은 솔직히 이제 기계들이 많이 도와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 명이 몰아서 다 할 수도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주신 분께서 요리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생활력이 약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유튜브를 보실 때 집안일 잘하시는 분들 거 위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얼마 전에 청소 유튜브로 유명해지신 브라이언 님도 있으시고 집안일 브이로그 진짜 예쁘게 영상미 고퀄로 뽑아내시는 분들 있거든요. 아니면은 정말 많은 정보 전달을 해주시는 그런 정보성 유튜브들도 많기 때문에 집안일 관련해서 뭐 요리, 청소, 정리정돈 유튜브 이런 걸 보시면 정말 많이 배우실 수가 있고 또 동기부여도 많이 됩니다. 그런 집안일 예쁜 브이로그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집안일을 한다는 게 되게 예쁜 일이구나. 그런 걸 또 해보고 싶은 욕구들이 생겨요. 그리고 대망의 8번째 질문, 육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요. 저는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데 육아하면서 둘째 고민이 항상 있어요. 이게 저희 부부를 생각하면 지금이 너무 행복한데 아기 생각하면 역시 동생이 있는 게 낫나 싶고 이런 마음으로 둘째를 낳아도 되나 싶고 백설마녀님 애기들이 첫째랑 둘째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원래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건지 외동과 자매 육아는 어떻게 다른지 대문자 T의 육아법을 알려주세요. 저는 첫째를 20대에 낳는 게 목표였고 그걸 이뤘는데 둘째는 늦어도 30대 초에 낳겠다는 목표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루지 못했죠. 30 중반에 둘째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6살 터울이 나요. 절대 싸울 일은 없는데 아직은 좀 일방적인 내리사랑 느낌이 나요. 근데 6살 차이인데도 생각보다 둘이 잘 놀아요. 그리고 여기 질문에서도 나온 MBTI가 있잖아요. 제가 아기를 키워보니까 이게 앞에서부터 하나씩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 E냐 I냐 이거는 거의 뭐 신생아부터 보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다닐 때 N이나 S냐 이런 것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희 첫째 딸이 완전 트리플 E로 태어났거든요. 신생아 때부터 저는 바로 알겠더라고요. 얘가 사람을 정말 좋아한다. 그리고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이랑 소통을 하려면 말을 정말 일찍부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애가 유치원생이 되니까 자기가 받았던 이 엄청난 사랑을 누구한테 주고 싶어서 너무 안달이 난 거예요. 그것도 친구보다는 자기 가족한테 굉장히 주고 싶어 했어요. 근데 제가 둘째를 그렇게 늦게 낳았던 이유는 임신을 딱 하자마자 얘가 도대체 남자일까 여자일까 여기서부터 진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제가 미정의 상태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내 2세가 지금 완전 슈레딩거의 고양이 그 자체인 거야. 얘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이 태어날 때까지는 완벽하게 모든 정보를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유전자 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해가지고 어떤 상태로 태어나는지 알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저랑 성격적으로 너무 안 맞아서 둘째까지 임신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첫째가 배에 있을 때부터 나는 둘째를 안 낳겠다. 이걸 주변에 너무 대대적으로 아예 선언을 해버렸죠. 근데 첫째가 유치원생이 되면서 짝수 가족을 굉장히 원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랑 저희 남편도 사이가 너무 좋으니까 자기도 누군가와 짝이 되고 싶다. 욕구가 강하게 생기는 거죠. 특히 자동차를 탈 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랑 저희 남편은 앞줄에 타는데 첫째는 뒷줄에 자기 혼자 타고 자기 옆에는 막 짐이 있고 근데 첫째도 저처럼 N인 거예요. 그래서 별별 생각을 다 하는 타입이라 걔도 그렇게 자기 혼자 짐이랑 뒤에 있는 게 싫은 거야. 나도
내 애가 뒤에 짐이랑 있는 게 싫고, 그리고 애가 부침성이 너무 좋으니까 밖에서도 진짜 아무 때나 막 들이대서 친구가 돼버리는데, 걔네가 형제 자매거나 남매일 경우에는 막 같이 놀다가도 나중에 이제 우리 가야 돼 하면서 사라지잖아요. 그때 그 우리라는 말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우리라고 말하는 애들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 애는 혼자 남는 거야. 근데 최근에 며칠 전에는 우리 애기들이 길에서 또 아무 애랑 섞여서 막 놀다가 첫째가 자기 동생한테 우리 이제 가자 하고 사라지니까 그 혼자 있는 남자 애기를 보면서 저도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자 아이들은 내 인생의 1순위는 바로 나, 그리고 2순위는 우리 엄마, 이렇게만 있어도 사실 굉장히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경향성이 여자보다는 높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남자애들은 여자애들에 비해서 동생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느낌? 물론 여자애들 중에서도 1순위는 나, 2순위는 우리 엄마, 이렇게 잘 지내는 여자애들도 있어요. 우리 엄마의 사랑과 우리 아빠의 돈을 내가 독차지해서 난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외동딸을 키우면서 외동딸 설탕이들한테 항상 물어봤거든요. 외동딸로 크니까 어떻냐?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마의 사랑과 아빠의 돈을 내가 다 차지해서, 그리고 그렇게 사랑받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외동딸로 지낸 게 좋았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 딸이 지금은 좀 외로움을 느낄 수 있어도 나중에 커서는 와, 내가 다 차지해서 너무 좋은데 개꿀인데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계속 기다렸거든요. 하지만 제가 관찰해본 결과 저희 첫째는 나이를 먹어서 거기까지 가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때까지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친구는 돈이나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자기도 동생이 있어서 그거를 주는 걸 더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저희 첫째가 유치원생일 때 둘째를 임신해서 나중에 출산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저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첫째 위주로 생각을 해서 결론을 내실 수도 있고요. 제 친구는 뭐 다 필요 없고 나는 내가 남매를 낳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냥 본인 위주로 생각을 해서 둘째까지 낳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뭐 어느 쪽이 맞다 틀렸다의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첫째 성향에 따라서 혹은 그냥 본인의 성향, 본인의 욕구에 따라서 갈 건지 그거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N이냐 S냐에 따라서 저는 좀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둘째는 제가 봤을 때 S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타입이 아니고 논리적이거나 언어적이기보다는 감각적인 편이지 않나. 그래서 저희 첫째는 N 성향이라서 자기 생각이라던가 이런 걸 항상 남한테 말을 해야 되는 성격이에요. 저처럼. 근데 저희 둘째는 이 성향이지만 그렇게까지 타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다지 그렇게까지 타인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서 얘가 만약에 첫째였으면 내가 둘째를 안 낳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첫째가 아들이면은 그 아들 입장에서는 딱히 동생을 필요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첫째 성향보다는 본인이 낳고 싶은지 안 낳고 싶은지 그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여러 가지 문답을 해봤는데요. 모든 것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기 때문에 여러분 필요하신 대로, 여러분이 그냥 듣고 싶은 대로 잘 걸러 들으셨길 바라고요. 끝에 MBTI 얘기를 잠깐 했는데 MBTI 중에서도 앞에 2개는 확실히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2개는 여러분이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혹은 뭐 부모님이나 친구들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격 형성의 절반은 이미 태어났을 때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시작이 반이다. 여러분의 성격은 여러분의 유전자와 여러분 부모님의 태교에 의해서 이미 절반은 결정되어 있었을 거라는 저희 추측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첫 번째, 태교를 잘하자. 그 아이의 운명은 이미 뱃속에서부터 절반은 결정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태교는 거창한 게 절대 아니고요. 그냥 임산부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임산부가 하기 싫은 거 안 하기, 그게 태교예요. 그 40주 기간 동안 여러분이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면 돼요. 물론 이게 직장 다니면서 다 하시기에는 굉장히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힘내서 하고 싶은 거 하기, 하기 싫은 거 하지 말기.
두 번째, 태어날 때 이미 절반이나 정해진 아기 성격을 뜯어고치려고 하지 마시기. 뭐 성격이 바뀐다는 말이 있는데 바뀐 척 하는 거죠. 성격이 어떻게 바뀝니까?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에 거는 바뀔 수 있어. 근데 앞에 거는 저는 태어났을 때 그게 고정값이고 엄마가 하도 뭐 괴롭히면은 잠깐 고쳐진 척 다른 성격인 척 해주는 것 뿐이지 그 엄마랑 멀어지잖아요. 다시 원래 성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여러분 2세를 낳으시면 그 애 성격 바꾸겠다고 쓸데없이 힘 빼지 마시고요. 서로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애기한테 너는 진짜 이상하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기. 엄마가 E인데 애가 I야. 근데 막 엄마가 너는 왜 맨날 집구석에만 있니? 이럴 수도 있고 애기가 E인데 엄마가 I야. 그러면 너는 왜 허구한 날 집 밖으로만 놔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애 기죽이지 말기. 그 성격 다 어디서 나왔어요? 유전자에서, 태교에서 다 여러분에 의해서 형성이 된 성격이에요. 세 번째 이야기. 남자가 여자 말 잘 듣게 하는 방법은 남자가 이 여자랑 같이 있을 때 기분이 나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을 때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남자 입장에서 내가 이 여자를 알고 나서 그 전보다 내 기분이 훨씬 더 좋아졌고 한순간 또 기분이 나빠질 일이 없다. 그러면은 과연 이 여자를 놓칠 수가 있을까요? 평생 그 여자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이 여자랑 같이 라이프 스타일을 맞추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럼 그런 여자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가 정말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으로 미뤄서 풀스토리로 깊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이야기들이 우리 설탕이들 앞날에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더 직설적인 이야기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러브클래스 혹은 나는 솔로 리뷰 들으러 많이 놀러와 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설바.